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문건들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6월 1일부터 6월 30일 보시면은 여기 1억 4천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 웬만하면 월에 1,0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통솔입니다. 자, 저는 오늘 50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3천만원 버는 20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자분을 만나러 왔는데 처음이시니까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구매 대행을 2년 정도 하고 있는 블루라고 합니다. 구매대행 한 2년 정도 하셨는데 구매대행을 하는데 혹시 지금 어디서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구매 대행은 사무실 잡고 하고 있고요. 강의에서 만난 대표님이랑 이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사무실을 같이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님 원래 이런 다른 부업이나 수익화 이런 걸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뭐 회사 생활 했었고요. 그 이후에 회사 퇴직하고 그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제 뭘 찾아보다가 이제 유튜브 보고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블루님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중국 구매 대행인데 중국에 이제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들을 국내 마켓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구매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고객님들 대신해서 중국에다가 발주를 넣어서 고객님들 댁까지 배송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게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매 대행을 만약에 이거 영상을 보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이 최적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창 1, 2년 전에 엄청 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매출 나는 거나 뭐 주문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전보다는 훨씬 더 큰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최근 3개월이 구매 대행을 했던 기간 중에 매출이 제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되셨어요?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매출 1억이 넘었고요. 저번 달 6월은 1억 4천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97년생 29살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1억 4천이면 마진이 어떻게 되고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마진은 보통 25% 잡고 있고요. 여기서 뭐 광고비랑 직원들 비용, 뭐 사무실 이런 거 다 빼면 그래도 한 2천 중반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에 투자금이 거의 5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50만 원 투자해서 지금 한 달에 순수익으로 2천만 원을 넘게 들고 가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강의비가 제가 들었을 때 한 45만 원 정도였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5, 6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죠.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인증 가능하신가요?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가 사무실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블루님 근데 사무실이 왜 필요한 건가요? 우선 제가 사무실을 잡은 이유는 매출이 커지면서 일단 혼자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직원분도 이제 채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품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창고랑 사무실이랑 같이 쓰는 데를 찾다가 같이 잡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직원분도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잡으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지금 사무실 잡은 지는 한 4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러면 매출 얼마 때까지는 사무실 없이 하신 건가요? 매출 한 8천만 원대까지는 사무실 없이 했어요. 그럼 어디서 하셨어요? 집에서 했습니다. 아, 진짜 집에서요? 집에서 하면 되게 좋지 않아요? 집에서 일하는 거 다들 꿈꾸잖아요. 집에서 하면 좋죠. 근데 사실 조금 공간의 분리가 좀 필요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쉬는 공간이랑 일하는 공간이랑 이게 눈 뜨면은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하면 그냥 바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분리가 없다 보니까 좀 쉬는 느낌도 안 나고 그래서 사무실 잡게 됐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는 오늘 들어온 반품인데요. 음료 디스펜서라고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고로 넣어놔야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 근데 이거 반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창고에 다 반품이에요? 네, 이게 한 4개월치 반품인데 이 정도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1200개 이상 팔아서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없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 지금 직원분이 여기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중고로 다 팔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까 이제 2년 정도 하셔가지고 매출이 최대 1억 4천 나온다 하셨잖아요. 평균 1억에서 1억 4천. 그 인증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문건들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6월 1일부터 6월 30일 보시면은 여기 1억 4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걸 인건비 다 떼도 2,800 이렇게 남을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남죠.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기분이요? 좋습니다. 이제 1억 처음 달성했을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파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억이 올라온 게 조금 이제 그냥 기본값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대표님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매출은 1억이 넘는데 하루하루 주문 건수가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주문 10개 받았는데 매출 300. 그럼 하나 팔았을 때 30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보통 객단가가 30만 원 이상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제품을 팔지 않아도 매출이 1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작게 팔아도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에요? 보통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아까 그 반품 들어온 것도 보셨다시피 음료 디스펜서 이런 거는 하나에 뭐 5, 60만 원 하거든요. 개인이 쓰는 것보다 이제 업소나 회사에서 쓸 만한 것들을 찾아서 객단가가 좀 높은 거를 찾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객단가가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많이 사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쇼핑할 때 그런 거 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보통 개인들은 많이 구매를 안 하고 저희가 팔고 있는 것들도 국내에서 팔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국내 제품이랑 해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고객들이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는 상품들은 다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품 보시면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이는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고객님이 1층에는 이제 식당, 한식당을 하시고 3층, 4층에는 이제 카페 같이 오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희 쪽 연락 오셔가지고 이 테이블로만 한 2천만 원 이상 팔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주문을 몇 개씩 해주신 거예요? 테이블 5, 60개 이상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저렇게 큰 물건이 2천만 원치 주문 들어오면 배송은 누가 해주고 그런 거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이걸 직접 포장하고 배송한다고 하면은 정말 손님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 중국에서 국내로 보내주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 업체랑 대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실제로 보진 않거든요. 그 배송 대행지로 들어가면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 포장에 대한 추천도 해주고 저희는 이제 이 대행지에서 카톡으로 알려주는 걸 제가 보고 저희가 이제 포장지를 추가로 뭐 할지 아니면 이제 쉽게 파손되는 제품이면은 이거를 우드 포장도 해주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요청해서 배송까지 해주는 게 배송 대행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치 들어와도 그 물건 아예 안 보시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면 배송도 대신해 주는 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처음에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는지 그 구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돈을 버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완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의 쿠팡 같은 타오바오 사이트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이블이 지금 중국에서는 380위안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0위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 곱하면 이게 원화로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원가는 76,000원이고 제가 이거를 이제 배송대행지에 보내서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 비용이 있잖아요. 120에 60에 75 사이즈 정도 되면은 저는 한 4만 원 정도 잡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4만 원 추가해 주시면 11만 6천 원이잖아요. 이게 11만 6천 원이니까 저희가 이거 하나 팔아서 6, 7만 원 정도 남기려면 국내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20만 원 정도에 올려두는 거죠. 이제 고객이 구매를 해서 이제 제가 배송대행지로 보내고 배송대행지에서 이제 고객한테 배송이 되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파는 상품이 몇 개고 상품 수가 엄청 많아도 그 물건을 많이 올리는데 돈 들어가는 비용이 안 늘어나는 건가요? 상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돈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현저히 작고요. 저희가 근데 사업자를 하나 낼 때마다 프로그램비도 조금씩은 추가되고 하는데 사업자를 하나 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그거에 이제 비교도 안 되니까 사업자를 계속 하나하나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자를 여러 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프로그램 비용이랑 사업자 제가 지금 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 6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뭐 사무실 이런 거 빼고 프로그램 비용이랑 뭐 이런 거 했을 때 또 100만 원이 안 넘는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안 들면서 1억 4천원짜리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고정비가 100만 원으로. 아, 그렇죠. 대표님 그러면 주문 하나 들어왔을 때마다 거의 30만 원이 남는 상품 소싱 방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구매 대행으로 팔리던 제품들을 찾아서 일일이 상품명을 만들고 타오바오 링크를 가져오고 이렇게 리스팅을 했었는데 지금 AI 프로그램이 너무 좋게 잘 나와서 지금 AI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상품 소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가 구매 대행 업자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배송 기간이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려요. 근데 고객님들이 당장 내일 받아볼
수 있는 쿠팡 로켓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구매 대행 업자들은 다 망하고, 그거를 이제 걸러주고 소싱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AI로 새로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구매 대행으로 잘 팔고 있는 다른 판매자들의 마켓이거든요. 잘 팔리는 마켓을 하나 선택을 하고 소싱하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소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해주는 거네요. 네,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이 오른쪽 밑에 숫자 보시면은 이 118개가 수집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지금 118개 수집되는데 정말 20초 만에 지금 118개가 수집이 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파는 판매자의 제품을, 비슷한 제품을 AI가 알아서 소싱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초음파 세척기 이런 제품도 구매 대행으로 아주 적합한 상품인데, 내일 당장 초음파 세척기를 받아야 되는 고객님들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저의 이제 타겟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요즘 AI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실 상품을 소싱해 올 때 저희한테 적합하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번거지 모자 같은 거 쿠팡에 정말 많이 팔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바로 삭제를 해주시고, 이런 자외선 쿨토시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모자랑 얼굴 햇빛 가리개인데 이것도 삭제. 이런 거는 쿠팡에 정말 많아서 굳이 저한테 구매를 안 하시거든요. AI가 소싱을 바로바로 해주니까 시간 단축도 훨씬 많이 되고 업무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알차게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이게 상품명을 또 원래는 하나하나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만들었는데, 이 키워드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이 반쪽 파라솔 이 제품을 여기 AI 상품 제목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정말 3초 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I가 대부분 80에서 90%는 만들어주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고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주고, 여기에 더 맞는 키워드를 여기 밑에서 추천을 해줘요, AI가. 여기서 뭐 정원에 많이 쓸 것 같아서 정원을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살짝만 바꿔줘서 훨씬 쉽게 상품명을 짓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게 상품을 이렇게 찾았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의 쿠팡 타오바오에서 이 제품을 찾아서 제가 링크를 긁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 AI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 매칭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자동으로 찾아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매칭하기를 눌러주시면 상품 하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송비를 제가 넣어주시면 돼요. 상품을 소싱할 때 타오바오에 들어갈 필요가 거의 없어진 거네요. 이제 타오바오에 직접 들어갈 일은 뭐 주문 처리할 때밖에 없죠. 블루님, 그러면 이런 툴이나 이런 걸 썼을 때 내가 만약에 매출 1억 이렇게 벌고 싶으면 하루에 어떻게 이런 상품들을 소싱하고 몇 개 하고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AI 프로그램 같은 게 없었을 때는 100개를 소싱한다고 하시면 하루에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AI가 나오고 100개를 소싱하고 상품명까지 다 하는데 저는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출 1억을 원하시면 사실 100개로는 좀 부족하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쌓여온 상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시면 최소 200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매출 제로부터 매출 1억까지 벌려면 그냥 상품을 하루에 200개 정도 이런 툴을 사용해서 소싱하고 업로드 반복하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매출 1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거 말고 그냥 진짜 매출 1000만 원만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거든요. 순수익으로 따지면 진짜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일을 하면 된다, 그걸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하고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했을 때가 3달 차 들어갔을 때 매출 1000만 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이제 하나하나 상품을 다 만들고 시간도 좀 걸려서 상품을 올리는 개수가 좀 제한적이었는데, 사실 초보자분이 완전 이걸 처음에 집중을 해서 하루에 200~300개씩 올린다고 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매출 1000만 원에 순수익 200~300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금도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비용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은 뭐 쿠팡 로켓크로스나 되게 돈 버는 방법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굳이 구매 대행이라는 거를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매출이 등락이 있었던 게 아니고 쭉 우상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이 사업의 좀 장단점 이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장단점은 사실 매출이 나기까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매출이 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사업부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선정상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뭐 어떤 일을 하든 쉽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잘 없는데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하신다면 누구든 원하시는 매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구매 대행이 디지털 노마드로 뜨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게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만큼 벌어가는 거니까요. 지금은 오로지 구매 대행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 웬만하면 월에 1,0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거든요. 어느 분이든 시작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간다면 정말 월 1,000만 원은 금방 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구매 대행을 이미 또 시작하신 분들은 멘탈 흔들려서 접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반품이나 환불 들어왔을 때 다 무너져가지고 소싱 못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그런 적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반품 들어오고 하면 머리 아프죠. 하루에 뭐 10개씩 들어온 적도 있고요. 그러면 진짜 멘탈 나가는데, 그럴 때는 잠시 일은 내려두고 뭐 취미생활 잠깐 하고 온다던가 그러면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실 뭐 매출 보면 견딜 수 있죠. 아, 이 사업 접어야겠다 이 생각 안 드신 거예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목표는 얼마이신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1억 4천이니까 이번 연도 끝나기 전에 2억을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